무섭게 치솟는 환율을 막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좀 이례적인 카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 방파제라는 건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환율 상황.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걸까요? 최근 원 달러 환율이 1,465원 선에 도달했습니다. 이거 정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죠.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으시려면 과거 위기 때랑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한 1,600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IMF 외환위기 때는 2,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재앙적인 수준의 위기를 빼면 지금이 역사상 가장 높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모니터에 보이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랑 교역하는 거나 물가 수준 같은 걸 다 종합해서 보는 실제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따져보면 우리 원화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이 무려 16년 만에 가장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심각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랑 또 최근에 터진 결정적인 한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먼저 근본적인 원인부터 볼게요. 첫째,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달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둘째, 우리나라에 풀린 돈,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거의 2배나 빨라요. 돈이 흔해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건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단 3개월 동안 빠져나간 돈이 우리가 9개월 내내 정말 땀 흘려서 벌어들인 무역 흑자를 그냥 한 방에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정부가 쓰는 보통의 대책들은 잘 안 먹히는 걸까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전통적인 카드는 보통 3가지 정도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카드들이 하나같이 쓰기 좀 곤란한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직접 달러를 막 푸는 거요? 이거는 우리가 비상시에 쓰려고 아껴둔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우리의 실탄을 그냥 써버리는 거거든요. 위험하죠. 그럼 반대로 금리를 올려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 되지 않냐? 와, 이건 지금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에 그냥 폭탄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존 방법들이 다 딜레마에 빠지니까 당국이 이제 정말 마지막 비상카드, 바로 국민연금을 꺼낼까 말까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야기되는 전략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을 좀 조절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랑 통화스와프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 바로 환해지를 실행하는 겁니다. 환해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해외 직구할 때 나중에 환율 오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환율로 딱 고정해서 살게요 하고 미리 계약하는 거랑 비슷해요. 일종의 환율 보험인 셈이죠. 아니 근데 국민연금이 보험 드는 거랑 환율 떨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기관이 환해지 계약을 은행이랑 맺잖아요? 그럼 그 계약 상대방인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니까 그 위험을 없애려고 즉시 시장에 가지고 있던 달러를 내다 펴라야만 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달러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경제 안정을 위해서 동원한다? 이건 정말 중대한 딜레마를 낳거든요. 국민연금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을 불리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 정도 규모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카드를요, 실제로 쓰지 않고 그냥 쓸 수도 있다고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환율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투기적인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고요. 실제로 왜 안 보이고 우리 실탄을 단 1달러도 안 쓰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환율이 좀 진정된 게 바로 이런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게 걸린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게임판에서는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실제로 내려놓는 것보다 그 카드를 손에 쥐고 나 이거 쓸 수도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